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양 고전 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논어와 명심보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차마 그냥 넘기기가 어려운 그런 좋은 글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넣다 보니까 너무 이 강의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서 자르고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만 또 따로 추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동양 고전 시간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너무 격가지가 많아져서 되는 대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하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시법이라고 해서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 이회라는 재상을 지냈던 사람 제시한 기준법이에요. 그 문장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서양의 탈무드법에서 나오는 사람평가법부터 좀 비교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입으로 전한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권위 있는 것이 탈무드라고 해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입니다. 탈무드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소는 돈주머니라는 것은요, 짐작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혹은 무엇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공부하는데 돈을 투자하느냐, 혹은 노는데 쓰느냐, 사용 목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교육에다가 투자하느냐, 혹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말하자면 주식에 투자하느냐, 부동산에 투자하느냐, 그래서 돈을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제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면은요, 그 남자친구는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좋은 음반이 나오면 얼마라도 그걸 못 사서 안달을 하면서도 데이트를 할 때는 차 마시고 밥 먹는 거에 그렇게 인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거를 이렇게 불평을 하더니 결국은 헤어졌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혹은 어디다 돈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술잔이라는 의미의 코소가 있죠. 여기서는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했는데요. 그 추구에 세사 금삼척 생애 주 일배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살이의 고달픔은 삼척짜리 가야금으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날려버리고, 생애 주 일배, 삶의 고달픔은 술 한 잔으로 위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심으로써 인생의 고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인생을 위로하는데 무엇으로 위로하느냐, 말하자면 그거죠. 술 한 잔으로 달랠 수도 있지만,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또 괴로움을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고, 무엇으로 인생의 고달픔을 달래는가. 이번은 그 사람의 성향과 관련이 있겠는데요. 취미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쓴 인생을, 쓴 인생을 달래는 것. 이것은 취미와 관련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코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소가 되겠죠. 노여움이에요. 분노.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화가 나는 일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감정 관리를 하느냐. 이것은 정말 진짜 위에 1번, 2번만큼 중요하죠. 정말 멀쩡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헐크가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뭔가를 부시지 않고서는 그것이 끝나지 않는. 맹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화가 나면 기어코 그 화를 다 풀어야만이 그 화가 풀어지는가,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 노여움을 관리하는 것, 이건 자제력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들어보면 다 거기다 고만고만 하지요. 뭐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차이가 있죠. 예. 그런 차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의 이제 이런 평가 기준에 비해서 동양에서 말하는 그 평가 기준이 있겠죠. 예, 그것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 위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쓴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세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위나라 문후가 그 재상이었던 이회에게 그 재상 임명에 관한 조언을 청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제 추구에서 나온 내용이죠. 예, 제가 추구를 이제 강의하고 또 동영상을 찍다 보니 이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또 넣으라니 또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예, 가빈사현처 국난사양상. 예, 배우셨죠? 집안이 가난해지면 현처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훌륭한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았소. 이게 위 문어가 전 재상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재상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지금 누구를 앉히면 좋겠는가? 예, 훌륭한 재상을 생각해야 된다고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회 혹은 이극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인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동생 아우인 위성자와 적황이라는 그 인물 둘을 놓고 지금 재상을 뽑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당신이 현명하니 좀 한 명을 좀 골라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가 하는 말이 보통 하는 말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평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관계가 사이가 먼 사람이 사이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논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재상 자리를 물러나와서 지금 궁 밖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 궁 안에서 일하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지금 이 회는 지금 벼슬이 없으니까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둘을 놓고 논할 수 있겠으며 또한 위성자는 위문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예, 나보다 당신 동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적황도 당신이 부리는 사람 아닌가, 내가 어떻게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문후는 좀 조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회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다 인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시한 것이 오시법이에요. 위나라는요, 그 전국시대의 칠웅, 말하자면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칠웅국 중에 하나로서 아주 신흥국의 선두주자인 선두를 달리는 신흥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후는요, 그 남쪽에 있는 초나라가 중원으로 위로 올라오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중원을 장악한 공으로 주나라에서 정식으로 위나라의 군주로 책봉을 받습니다. 그 이후 50년간의 장기 집권을 해요. 예, 마치 장기 집권을 하니까 뭐 독재 같은 이미지가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아주 천하에서 정말 인재들을 두루두루 기용해서 정말 문화의 중심국으로서 자리를 잡은 그런 문후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 자하를 기용을 해서 유학을 공부하고요. 이 전자방이나 단건목 같은 아주 현인들에게도 스승으로 삼고서 공부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위나라를 아주 강대국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죠. 위문후가 그 정치를 탁월하게 할 수 있었던 뒤에는 이회라는 재상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정도로 활약을 했던 사람이 이회입니다. 부국 강병책으로서 내정 개혁을 해서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법경이라는 법전을 편찬해서 최초로 중국의 성문법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이런 것을 기초로 신상필법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그 순자 이전에 이미 법가의 효시, 그래서 법조라고도 합니다. 이 회를, 예, 이 법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회가 제시한 50법이에요. 사람을 보는 5가지 방법. 그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거시 기소친입니다. 예, 거는 살 거죠. 시는 볼시, 기는 지시대명사 기자입니다. 소는 불완전명사 소, 바소예요. 친, 친할 친, 가까이 할 친, 가까울 친이죠. 예. 거, 살 때, 말하자면 평소에 보라, 무엇을? 기소친, 그 친한 바를 보라예요. 그래서 기자는 요 소친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 소친 자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죠. 친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라. 평소에 그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는지를 눈여겨봐라.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 때에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라. 우리는 늘 그런 소리를 자주 하죠. 예, 그 사람이 누구랑 노는지 누구랑 같이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예.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진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해관계로 예,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 와중에도 덕이 있고 정말 경륜이 있고 예,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서 사귀어라 이거죠. 그 논어 안연편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문 회우 보인라고 있습니다. 써 이자죠. 문, 그럴 문자예요. 만날 회, 벗우. 이 보자는 수레의 바퀴에 힘을 좀 대기 위해서 나무를 덧대는 것이 있어요. 덧방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자는요, 덧방나무 보예요. 그래서 보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요, 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학문을 가지고서 벗을 만나라. 그리고 벗을 만나서 나에게 부족한 인을 보태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평가가 된다면,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예, 그야말로 술 친구를 만나느냐, 또 등산 가기 위해서 또 그런 모임도 있겠고, 예, 많죠. 그러니까 그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건데, 예, 공부를 아이템으로 해서 벗을 만나라. 그럼으로써 너에게 부족한 인을 보태라. 두 번째, 부시 기소여. 문장 구조 똑같습니다. 예, 부는 부유할 부죠. 예, 볼시고, 예, 요 여자가요, 줄 여자도 있고 함께 할 여자도 있죠. 어느 곳에서는 준다는 베푸는 의미의 해석을 하고, 또 함께 하는 자로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함께 한다 하는 것은 앞에 1번에서 그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귀할 때 함께 한다기보다도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는 것이 더 좀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는 그 소여를 지시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을 보라.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입니다. 예, 의미가 없죠. 예, 그 사람이 그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베풀어야 되죠. 문제는 어떻게 베푸는가입니다. 재해가 날 때 기부를 하기도 하고, 예,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예, 어떻게 해야 제대로 베푸는 것인가. 예, 보시라고 하면 3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예,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시 이렇게 세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재물보시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재물보시가 됐든 무슨 보시가 됐든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는 무주상보시입니다. 머무는 상이 없이 베풀어라. 예, 주었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내가 주었다는 상을 내지 않고, 유세하지 않고 주는 보시. 이것이 이제 최고의 무주상 보시예요. 이 무주상 보시에도 이제 8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보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이제 기부를 할 경우에 자기 회사에 광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할 때에도 자기 이름을 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무주상 보시가 이제 최고의 보시라 하니 이제 익명으로 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그 스타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시하는 모양새가 다르죠. 그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스운 얘기로요. 옛날에 신발장수 사장님이 17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17억. 부자가 됐지요. 예, 신발장수 가게 하는 사람이 17억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침이면 셔터문을 열고 신발을 총체로 털고, 예, 점심에는 짜장면을 시켜 먹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9시에 셔터문을 닫고 들어갔답니다. 우리가 흔히 복권을 타면 큰 돈이 생겨도 여전히 그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예, 다 의견은 여러 가지고 경우의 수도 여러 가지겠는데요. 부귀하게 되면은 돈을 좀 다르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쨌든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을 바꾸는 것은 좀 위험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좀 문화생활을 한다든가 좀 자기가 안 해본 좀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을 찾아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요. 요 내용과는 좀 별개의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쓸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을. 그러니까 신발장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버는 것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 이것을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쓰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든가, 예,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귀해도 여전히 그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고집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달시 기소거입니다. 예, 문장 구조는 똑같지요. 달했어요.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목표, 지위라든가 어떤 단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예,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요직에 앉게 됐어요. 예, 책임자의 자리에 앉게 된 거죠. 보라,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예, 그가 거는요, 들 거죠. 예, 들 거예요. 손수변이 들어갔죠. 예, 뜻은 손수변이고요. 요 위에는 여자죠. 함께요. 손으로 함께, 예, 드는 거예요. 예, 드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관직이 되니까 천거, 누구를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천하는 자를 보라. 관직에 있을 때, 달했을 때, 기소거, 예, 천거하는 것, 추천하는 사람을 보라.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가?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예. 논어하기편 5장에 보시면은요, 절용이 애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절용이 애인. 절용. 임용에 딱 맞는 사람을, 앉혀서 애인. 사람의 재능을 아껴야 된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지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다든가, 예.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을 앉힌다든가, 예. 내 사돈의 팔촌이라든가, 나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 그 직위를 하다 보면 공이 있어도 과가 있기 마련이죠. 그 잘못,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행했던 그 부정한 일, 그것을 감춰주는 조건으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죠. 이 대통령도 그래요.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이 대통령 재임 시에 얼마나 많은 이 아랫사람들서부터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비리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당을 지켜야 돼요. 이 다음 뒤를 봐줄 수 있는 이 타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요, 가공영사라고 해서요, 이 가짜는 이제 가짜라는 뜻도 있지만, 빌리다는 뜻도 되죠. 예, 사, 그죠? 예, 영은 경영할 영자고, 공적인 일을 빌어서 사적인 것을 경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해석하면 공적인 일을 빌미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해요. 그 요직에 앉았을 때 여기 요직에 앉다 보면 정말 눈먼 돈이 많지 않습니까? 또 자기 그 사사로운 이익 쪽으로 공적인 일을 꾸미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세금이 새어 나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죠. 예, 저 같은 사람 기회에도 이게 들어오는데, 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윤리 도덕이 참 중요하죠. 못 배운 사람들이 그저 앉았지는 않는 건데 욕심에 눈이 가려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천거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그렇게 꾸미고 그런 거 참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 요직에 있을 때 누구를 천거하는지 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또 보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궁시 기소 불위 그렇습니다. 궁할 때 보라. 하지 않는 것, 불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이 궁하다는 것은요. 이건 가난하고 다릅니다. 이 궁자를 이제 가난한 빈궁하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5번에 그 빈시기소 불치와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궁자를 보시면요. 요 위에 있는 것이 동굴 혈자예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것이 몸 궁자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이 몸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막힌 거예요. 궁지에 몰린 것처럼 굴 속에 박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궁지에 몰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힌 거예요. 그것을 헤치고 나가려면은 적법한 상황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궁하게 되면 사람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 짓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는 안 돼. 이건 정말 법에 위반이 돼. 최소한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 것.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라. 그럼 그 사람이 나온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요즘은요, 사람들이 정말 이 무소불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것이
그야말로 종교계가 있겠고, 언론, 그죠? 그 다음에 그 대학, 그 다음에 법 쪽에 이렇게 있겠는데, 종교계도 이제는 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외면한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예, 권력과 돈에 편승해서 그렇게 하고, 뭐 대학 교수들 연구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도 뭐 이미 뭐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라는 말은 뭐 이미 있었던 말이고요. 요즘 언론 보시면 정말 뉴스를 못 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드러내놓고 거짓말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사회를 정말 누가 이걸 지탱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예요. 정말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못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나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청탁을 해도 절대로 내가 고대 죽어도 이 짓은 못해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 유소불이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정말 무소불이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공자님도 그 당시에는 그 정치인들은 그 속이 그 모만큼도 못하다는 그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은 똑같은가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맹자의 진심 하장에 나오는 말이네요. 인계유소불인 발지어 기소인 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있다. 무엇이 있는가? 참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못 참어. 못 참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참느냐? 욕심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평 살아. 나는 80평 살아. 나 가난해. 못 참아요. 그 욕심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못 참는 것, 요 달지, 그 못 참는 것을 어기소인, 참는 것에 이르게 해. 쉽게 말하면 못 참는 것을 참게 되면이라는 얘기예요. 못 참는 것을 참게 되면 그것이 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인의 예지해서 쭉 네 문장이 더 똑같은 문장 구조로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욕심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 더 가져야 되고, 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앞에 서야 되고, 그런 욕심을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을 참게 되면 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욕심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이런 세상이 좀 빨리 정화가 돼서 최소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이런 거는 못해 라고 하는, 내가 최소한 살면서 이것만은 못해 하는 게 좀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번째, 빈시기소불취. 가난할 때 취하지 않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난할 때 취하지 않는 것, 받지 않는 것이 뭔가. 절대로 부정한 뇌물은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안 받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최소한 자기가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난할 때 그러면 하는 말로 안빈낙도라는 말이 있어요.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겨라. 정도를 즐겨라 이런 얘기겠죠. 이게 이제 공자님이 안현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기는 건 정말 좋죠. 내 하나의 몸이라면 뭐 안빈낙도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처자식을 건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남자에게 그 처자식을 건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데미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식이 있는 뭔가 다른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처자식을 건사한다는 것은 많은 장애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소위 그 출가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Great Determination 해서 위대한 결심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 아내나 자식이 없으면 안빈낙도 할 수 있어요. 뭐 생각이 있다면, 이쪽으로 욕심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이 빽빽거리는 아기와 앙앙거리는 와이프가 있을 때 이게 어려운 거죠. 안빈낙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좀 그야말로 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그 5가지의 그 사람 보는 법, 50법을 보셨는데요. 여기서 이 문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그 궁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50법을 이제 2회가 위문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문우가 그 적항을 제끼고 자기 동생인 위성자를 재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적항이 기다렸다가 누구를 청구했습니까? 라고 이제 적항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는 위성자를 재상으로 앉히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항이 화를 버럭내면서 내가 위성자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여태 했던 공로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 해서 당신을 재상으로 추천하는 사람도 나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2회가 위성자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위성자는 자기 재산의 10분의 9를 공적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10분의 1만 쓴다. 이거예요. 벌써 이것이 이제 50법의 그 2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부시 기소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산을 베푸는 곳을 어디다 베푸는가를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10분의 9를 공적으로 이용을 한다. 그 공적으로 이용한 것이 무엇인가? 공자의 제자인 자하나 또 전자방, 단감목 같은 현인들을 왕에게 청거를 해서 왕의 스승으로 삼게 해요. 그래서 위나라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적항은 신하들을 청거를 했어요. 왕에게. 그러나 이 위성자는 왕의 스승들을 청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또 차이가 나고 돈 쓰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위성자의 공덕을 얘기하니까 적항이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저를 이배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 2회를 위문우에게 그 천간 사람이 바로 적항인데 우리 정치 문화를 보면 자기를 추천한 사람을 완전 절대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2회는 자기를 청구한 적항을 마다하고 정말 위성자를 추천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그 세 번째에 적용되는 것이죠. 발시 기소거. 그 요직에 있을 때 정말 누군가를 추천해야 할 때 그가 누구를 추천하는가? 나의 뒷배를 봐준 사람, 나를 추천해준 사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의 다 추천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예. 그 이회는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고 오로지 그 재상으로서의 그 적임자를 그 위성자로 선택한 것으로 봐서 그 이회의 그 인물됨을 또다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자가 이제 재상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그 다음은 이제 그 적황이 이제 재상을 맡게 됩니다. 적황도 훌륭한 사람이고, 위성자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 둘 중에 이제 굳이 평가를 한다면, 이회가 제안한 그 50법으로 이 평가를 한 것이죠. 예. 우리가 그 사람을 그 평가를 하면서 이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요. 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그 사람 판별법을 공부하셨는데요. 예,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고만고만한 사람 중에 정말 그 적임자를 찾는다는 것은 또 다른 안목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